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공사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브로셔가 원래 제가 이제 칼라로 다 뽑았는데 브로셔가 한 200개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전에 조금 많이 나갔다 하셔가지고 근데 다들 프린트로 가지고 계시네요. 무슨 그죠? 맞네. 제가 원래 브로셔를 다 뽑아놨었는데 아마 지금 브로셔가 좀 부족해서 몇 분은 그냥 인쇄된 파일로만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김동환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이고요. 현재는 이제 이투스 인강에서 이제 인강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강은 대치동 그리고 목동 이렇게 지금 고3 단과 그리고 고3 제종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자, 우리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2023학년도 수능을 토대로 2024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수능 수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수능 수업 방향성을 모르면요, 2023 수능 수업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아니죠. 학부모님들이 여기 아이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 학년도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학년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일단은 수능 수학 만점자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수능 수학 100점. 자, 혹시 작년도에 수능 수학 100점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2,700명이에요. 자, 작년에 말 많았죠. 불수능이다, 용암수능이다 말 많았잖아요. 올해는 별 얘기 없다, 그쵸? 자, 올해 만점자가 몇 명일까요? 수능 100점, 수학 100점, 수학 100점. 이게 22학년도고요. 자, 올해 23학년도는 몇 명일까요? 그렇습니다. 900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수학이 어려워졌어요.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쨌든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분명히 만점이 적어졌을 텐데 필러 문항이 어려워진 건지 중필러 문항이 어려워졌는지 학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필러 문항이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필러 문항은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누가 올라간 거야? 중필러 문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핀트를 잘 맞추고 계셔야 돼요. 수능 수학이 어려워진 건 오케이. 그런데 뭐 때문에 어려워졌다? 필러 때문이 아니라 중필러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학부모님들 다 그 수능 수학 그 번호 다 알고 계시죠? 11, 12, 13, 14, 15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의 객관식. 그 다음에 21, 22 요게 이제 공통 과목의 주관식. 요 사이는 쉬운 문제니까 제가 버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 29, 30. 자, 요게 이제 우리 선택 과목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28, 29, 3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판단을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고난도 문항, 필러 문항이 몇 번이죠? 자, 여기서 질문만 하시는데 15번이 일단 필러 문항이에요. 공통 중에서 자, 공통이 여러 개 있어요. 공통 중에서 객관식 중에 필러는 15번이에요. 자, 주관식의 필러 몇 번이죠? 끝에 꼬마 보면 돼요. 22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입니다. 자, 선택 중에서 필러는 몇 번이죠? 30번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뭐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뭐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자, 보통 원래라면 보통 뭐가 제일 높을까요? 원래라면 그래서 30번이 가장 높아야겠죠? 자, 이번에는 누가 가장 높았다? 그렇죠, 22번이 가장 높았다. 맞아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22번이 이번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만큼 자, 이게 공통이고요. 이게 선택인데 누가 더 중요하다? 공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그냥 킬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 킬러가 11번부터 14번, 21번, 28, 29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준 킬러 문항들이 공통 과목보다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 분명히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내가 공통이랑 선택을 공부할 건데 뭐를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공통을 훨씬 더 비중을 둬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통 과목 수원 수투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나 미적분 혹은 확통 혹은 기하 아직 좀 부족하니까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선택 과목 공부를 하되 공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선택 과목 공부하면서 공통 과목도 계속 꾸준히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을 잡을 수 있게. 수학도 감이에요. 감을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둘이 같이 하되 공통이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낮아지면서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옛날에는 제 시대만 하더라도 킬러 문항이 난이도가 확 높고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일단 킬러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는 킬러만 맞춘 애들은 수능 100점, 킬러 풀린 애들은 다 1등에서 2등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킬러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개어려운 거야. 애들 말로 해서 개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맞추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말도 하는 게 뭐예요? 중위권 박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킬러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냥 수능 수학 버리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중킬러는 어떻게 대비하는데? 단순한 기본 개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능에는요, 수능에만 쓰이는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교과서 개념, 교과서가 중요한 건 옛말입니다. 수능에서만 반드시 필요한 실전 개념이 있어요. 이 실전 개념을 제대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실전 개념은 당연히 수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토대로 같이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이거를 꼭 잡으라고 이번 교훈에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혹시 이번 시험에서 23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에서 가장 변수가 많았던, 가장 임팩트 있었던 문제가 몇 번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14번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14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15번이 필요하다고 했죠? 누가 더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그래서 14번이 오늘 물어봤어요. 지금 킬러를 잊었네. 자, 왜 그런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얘 정답률 몇 %일까요? 자, 그 객관식이라고 했죠? 객관식이에요? 얘 몇 %일까요? 자, 12%입니다. 물론 이건 과목마다 조금 달라요. 확통을 선택한 친구, 미적을 선택한 친구, 기하를 선택한 친구 다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미지만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12%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부모님들 확통 잘하는지. 자, 보기가 몇 개 있죠? 객관식은 5개가 있죠. 내가 찍어서 맞춘 확률 몇 %? 60%. 찍는 것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만큼 이게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기보다는 어떤 비트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웠을까? 다른 번호들은 그냥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신유형이에요. 이때까지 22학년도까지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이었어요. 실제 기출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즉 신유형이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득점 맞추게 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얘를 잡아야 된다. 14번이요. 15번, 22번이 아니라 1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유형을 어떻게 맞추냐? 실제로 이건 제가 올해 제가 엔제하면서 기출에서는 당연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엔제하면서 제가 진짜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엔제를 가지고. 신유형을 가지고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거는 늘 애들한테 강조하는 얘기긴 하지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요거까지는 무조건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지 수능 수학 부점을 만들 수 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얘기해드렸어요. 첫 번째, 공통 과목이 뭐보다
선택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중 무조건 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 개념 반드시 체크해야지. 안 그러면 수능 수학에서 9점 못 맞아.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뭐로 16년까지 챙겨야지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22학년도 수능 때부터 기초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수능 수학 방향성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24년도 수능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6월, 9월까지 봐야지 압니다. 그렇지만 22학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이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능 수학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한테 사실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얘기해서, 자, 우리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런 요새 이런 수능 수학은 이런 게 중요하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말해봤자,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조언이라고 얘기해주는데 잔소리가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이들이 제 수업에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설명을 다 해줄게요. 왜냐? 강사말 잘 듣거든. 강사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그럼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차라리 왜 우리 아이를 왜 이 김동환이라는 강사한테 맡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없어서 지울 게도 없네.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말로만 할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왜 김동환이라는 저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네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젊은 감각입니다. 제가 그 브로셔에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안 적어도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젊은 감각이에요. 요새 수능 트렌드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24학년도도 이런 기조로 갈 거야 라고 했지만 6평, 9평도 가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6평 때 바뀔 수 있어요. 9평 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안 바뀌었어요. 왜? 6평이랑 9평이 똑같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죠. 올해 수능은 이럴 것이다. 다음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젊은 감각으로 제가 빠르게 트렌드를 바꿔가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다 세팅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좀 어떻죠? 친밀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제 뭔가 선생님이랑 좀 꼬매놨잖아요. 그렇죠? 약간 형, 오빠같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하는 게 왜 좋은 거 아시죠? 질문을 해야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정확히. 제가 올해 제중에서 몇 시에 퇴근을 하냐면 수업이 5시에 끝이 나요. 5시에. 근데 그 이후에 애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몇 시에 퇴근했을까요? 9시에 퇴근했어요. 9시. 4시간 더 질문 받았어요. 애들이 질문하느라 불을 탔어요. 그만큼 저한테 질문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안 해요. 저한테 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유도하고 그리고 애들 질문 토대로 어떤 게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얻어갈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보면서 얘가 이런 게 어려워하네? 그럼 내가 보충점도 줄 수 있고 근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이거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그만큼 제가 친밀감을 토대로 학생들한테 많이 이런 티키타카를 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그래도 잠깐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좀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더 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대학에 가면 저런 사람들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기부여도 제가 많이 해주고요. 수능 1년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1년 짧은 거 아니잖아요. 다 공부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엄청 깁니다. 자, 그래서 그 1년 동안 쭉 끌고 갈 수 있게 멘탈 관리까지 같이 진행해준다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외적으로도 제가 1년 동안 학생들을 수능 날까지 완벽하게 끌고 갈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젊음으로만 되냐? 안 되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수학 교수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제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수학 교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관적인 접근입니다. 독해력. 학부모님들 독해력 하면 무슨 과목이 제일 떠오르시나요? 영어도 떠오를 거고 국어도 떠오를 거고 그쵸? 수학이라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수학에도 뭐가 있다? 독해력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 못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가 몇 줄이죠? 한 3줄 정도밖에 안 돼요. 읽어요. 그래서 뭐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독해력이 국어나 영어에 국한되지 않아요. 수학도 독해력이 문제입니다. 독해력이라면 수학에서 독해력이라는 건 뭡니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상황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걸 잘하는 게 바로 직관적인 접근입니다. 자, 직관적인 접근. 다시 말해 아이한테 기하적인 관점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이게 제 수업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에요. 애들한테 그냥 기하적 관점과 반대말 대수적 관점이거든요. 보통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수적 관점으로만 생각 안 해요. 기하적 관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하적 관점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제가 약간 기하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김치찌개 끓일 때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레시피가 1번부터 뭐 해라, 2번부터 뭐 물을 넣어라, 제가 잘 몰라서 물을 넣어라, 뭐 고기를 넣어라, 뭐 고춧가루를 넣어라,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끓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나은가? 아니면 직접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넣고 뭐 고기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직접 끓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은가? 더 와닿는 건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좀 비약이 있지만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되면 문제를 읽었는데 이 문제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독해력이 는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기하적 관점을 되게 많이 심어주고요. 뒤에 수강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기하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직관적인 접근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직관적인 접근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기하이 많이 생겨. 논리적인 기하이 많이 생겨. 혼자 막 수학적 상상적 나래를 막 펼쳐.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요. 나중 가가지고는 논리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학 강사가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논리적 해석입니다. 자, 논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그 비약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가는 거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얘가 나중에 기하적인 관점을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기약이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논리적 해석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생각한다? 직관적인 접근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기약 없게 논리적 해석으로 아이들 쭉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결한 정리까지 해줘야죠. 이거는 학생들이 나중에 수학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아했던 게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면 맨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도 안 잡히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막 10줄, 15줄 너무 길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쌤 수업을 들었더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고 실전 개념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10줄에서 3줄로 엄청 간결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때도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문풀하는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문풀 되게 저는 간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수학 교수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믿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강의뿐만 아니라 콘텐츠 같은 것도 제가 한 8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문제, 제일 좋은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수법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아이들 관리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한 복습과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브로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강이랑 현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강에서랑 인강의 차이점을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강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근데 현강은 들어오는 학생들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특히 현강 학생들이 실제로 인강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임팩트있게 좀 더 컴팩트하게 제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수업 만족도는 훨씬 더 좋죠. 근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좀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현강에서 안 해주네? 그럼 뭐 하느냐? 인강으로 복습해주면 돼.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 라이브 강의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현강하잖아요. 뒤에서 아마 이제 카메라로 라이브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현강하는 수업도 그대로 영상으로 제공될 겁니다. 따라서 현강에서 내가 이거 좋았어. 그러면 본인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철저한 복습까지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새 아이들 아무리 숟가락으로 떠먹여도 잘 못 먹어요. 그치? 버린다.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관리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과제 체크 같은 거 당연히 해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뭐 누적 테스트까지 이런 거 다 보고 해드릴 거고요. 24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뭐 새벽 3시에 막 질문을 해도 일어나서 답장해야죠. 그쵸? 답장 다 해드릴 거니까 애들한테 나중에 얘기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해요. 많이 물어봐요. 학원 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소통 창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질문 많이 하라고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저가 이제 경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여기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강의 그래서 많이 한 것처럼 보이나요? 강의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 쌤 진짜 못 믿겠는데 강의 좀 보고 싶은데 하면 유튜브에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 치시면 제 강의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투스 홈페이지, 인강 홈페이지에 제 교재를 가지고 맛보기 강좌도 다 열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생한테 직접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요거는 그래도 나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강사는 대학교 이후에 강사를 시작했고요. 대학교 때는 제가 과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과외가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과외를 많이 하는 강사는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과외를 많이 하니까 1대1로 많이 보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약하고 그리고 이런 개념을 설명해 줬더니 이런 데서 오개념이 많이 발생하네?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강의를 시작하고 교재를 집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런 애들이 이런 데서 많이 틀리더라.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미 교재랑 강의에 녹여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저한테 잘 받을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4가지 형태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건 이걸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아마 보시면 지금 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커리큘럼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고. 자, 요건 좀 적어드릴게요. 실비가 맞죠? 잠깐만요. 이번에 커리큘럼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거기 브로셔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겨울방학 자, 1월에서부터 2월 있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단과로 무엇을 진행하냐면 1월달에 미적분 기출 끝낼 겁니다. 미적분 기출 끝낼 거고요. 2월달에는 수1이랑 수2 집약된 거, 압축된 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약한 도형 특강, 그리고 3월학평 대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이외에는 내가 뭐가 중요하다 했죠? 엔드. 바로 엔드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나는 조금 필요한 것들이 많아 하는 친구들은 인강으로 그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현강이 좋아하면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 수원 수트 좀 더 심화된 걸로 공부시켜야 되는데 한다면 제가 수원 수투 얘는 이제 좀 압축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수원과 수투 기출 끝내는 걸로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지금 단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하이퍼 옥동관에서 제가 그 윈터스쿨 있죠. 윈터스쿨에서도 지금 1월달에 수원이랑 수투 진행합니다. 그래서 옥동 파이퍼 윈터에 수원 수투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배치 단과예요. 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파이퍼, 이 목동 하이퍼 단과. 지금 제가 글씨가 개판인데 실제로 이렇게 판서하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아마 브로셔 보시면 판서하는 것도 다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글씨가 개판이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 뭐냐면 2월까지는 기출 다 끝내버려야 된다. 물론 기출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기출을 계속 애들이 봐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인강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는 X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하는 그 교재 강좌는 제가 브로셔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에 대한 실전 개념을 외쳐준다, 오개념을 본다, 기출을 여기서 다 끝낸다 이런 얘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로 강의하는구나 라고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강후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 없이 나중에 집중하셔서 직접 아이들이 다 쓴 거기 때문에 이 강좌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뒷페이지에는 제 시간표, 이번 겨울에 하는 시간표 나와 있고요. 혹시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들 학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수능 수학 100점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